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무효와 치수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무효는 뭐냐? 무효라는 것은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잖아요. 이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을 다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췄으면 우리는 이것을 유효라고 하고요.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이것을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와 취소와 유효라는 것은 효력 요건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 무효, 법률행위 취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효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성립은 했으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효를요. 그래서 이제 성립은 했기 때문에요. 이 무효라는 것을 달리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무효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효는 뭐냐? 우리가 이 무효는 우리가 유동적 무효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경우가 있죠. 그의 말은 뭐다? 대표적인 게 무건대리죠. 무건대리. 그다음에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가 그다음에 정지조건이죠. 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중에서 뭐가 있냐? 바로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거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효는 또 어떤 무효가 있죠?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상대적 무효가 있죠. 다른 것은 다 원칙은 다 절대적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상대적은요 107조 비진위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를 상대적이다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적은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또 무효는 당연무효. 알겠죠? 당연히 뭐냐? 재판상 무효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특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상대적이다. 그다음에 이거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면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확정적은요 103조,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또는요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다 그것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효에서는 또 어떤 것이 있냐? 무효는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갑의 토지가 허가 구역 안의 토지인데요. 갑하고 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요. 그래서 2월 1일 계약하면서 원칙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어떤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등기를 청구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계약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채권행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의무가 발생하죠. 이것을 뭐란다?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요. 채무 불이행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허가를 받았을 때 이렇다 이 말이죠. 허가를 받았을 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기에는 허가가 나온 경우는 유효니까 시험에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만약에 보통은 이렇게 허가를 내 가지고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를 신청을 해.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보통 허가가 없는 상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허가가 없으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 상태죠. 무효. 그래서 무효인 상태니까 허가가 없으니까 당연히 갑과 을 간에요. 계약은 채권행위가 무효고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주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옮겨가잖아요.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권행위도 있을 수가 없죠. 물권행위도 무효이죠. 허가가 있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행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채무 불이행이 없죠. 이행을 청구 못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해제할 수 없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의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 불이행이 없고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무효잖아요. 무효. 여기서 무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됐죠? 그런데요, 나중에 허가가 나오죠. 나중에 언제요? 10월 1일 날이요. 나중에 허가가 나와 10월 1일 날. 그러면 유효가 돼요. 언제부터 유효가 되냐?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그걸 소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허가가 없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을 하면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처음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허가가 있기 전이죠. 허가가 있기 전을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행 지체가 없고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의 논리에 따라 이게 전부가 다 판례예요. 법의 논리에 따라서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을이요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허가 전이다. 허가가 있기 전 또는요 두 번째 불허가 처분이 있다. 불허가 그다음에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허가가 있기 전이죠. 허가가 있기 전은 뭐예요? 허가가 있기 전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고 허가가 불허가 났다. 이것을 뭐라 한다?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하고 확정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일 때는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행을 청구를 못해. 그래서 이행 청구를 못하는 것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불허가죠. 불허가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가 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해약금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가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허가가 있고 없고가 절대로 중요하잖아요.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약금은 중도금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있잖아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죠. 계약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가 협력을 해야죠. 협조를 해야죠. 그래서 협력 의무라고 하죠. 협력을 하죠.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뭘 한다?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면 여기에서 뭘 한다? 허가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한 사람은 대금을 청구하고요. 한 사람은 등기를 청구하죠. 이렇게 대금과 등기를 뭘 한다?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얘기해. 이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거고 이 주된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그래서 계약금과 등기와 잔금은 뭐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 하죠. 그것은 주된 의무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먼저 협력 의무를 뭘 한다?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면요. 그것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죠. 계약을 해제를 못해요. 자, 두 번째 해제 못해. 두 번째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소송을 청구. 이때의 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방이 협력을 거절했어요. 일방이 협력을 거절하면 계약을 해지 못하고 소송을 청구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는요 뭐가 없다? 동시이행이라는 것이 없죠. 협력금은요. 그래서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또는요 등기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그런 말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방이 협력을 거절했을 때는 해제를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한다. 됐죠? 지금 협력 의무요. 그럼 세 가지가 끝났죠? 그런데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확정적 유효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적 무효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 확정적으로 유효이다. 이것은 뭐다? 지정해제가 되거나 또는요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이것을 확정적 유효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세 가지. 먼저 불허가 처분이다. 불허가 처분이 있다. 또는요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렇게 쌍방이 협력을 거절하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가 돼. 일방이 협력을 거절하면 계약은 해지를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청구해. 소송을 청구한단 말은 협조해 달라고. 알았죠?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쌍방이 협력 거절을 하게 되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소송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또는요 잠탈하려고 한다. 배제나 잠탈 이것도 확정적 무효가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어.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돼요. 마이너스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해.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에 해당해서 위반해도 유효가 돼. 유효는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가 없으면 무효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유효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무효가 돼. 무슨 말이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정지조건부요. 정지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플러스. 정지조건부 토지에 대해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무효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무효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무효와 취소죠. 계약금에 관한 것, 허가 전, 불허가 처분, 계약금, 해약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경우 이 세 가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판례고 이 판례인데 이것은 하나의 민법이라는 것은 법의 논리니까요.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에 이제 뭐냐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무효죠. 여러분 일부 무효는 뭐라고 그래요? 일부 무효는 원칙. 그것은 전부 무효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 무효죠. 그런데요 여기서 일부는 무효로 보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볼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법률 행위의 일체성. 법률 행위가 하나로 있어야 돼요. 일체성.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 이렇게 가능성.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무효고 일부는 유효로 본다 이 말이죠. 일체성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할 가능성. 이것을 뭐란다? 가분적이다 이렇게 가분적 이렇게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뭐라고 한다? 이 가정적 의사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일부는 무효라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자, 일부 무효가 아니고 일부 취소는 전부를 취소를 한다 이렇게요.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일부 취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일부 무효에서 우리가 또 보면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원래 일부 무효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부 무효는 그 일부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로 보는 것이 있어. 하나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인데요. 10년을 초과하면 10년으로 단축된다. 그 다음 부동산이나 동산의 환매기간이요. 이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인데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단축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약관법이죠.
이 약관법 16조요. 약관법 16조에 보면 일부 무효는 일부만 모효로 한다. 이렇게 딱 법에 규정되어 있어. 따라서 여러분요. 여기서 두 번째요. 우리가 이제 강행법규죠.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돼요? 강행법규 일부가 무효면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법조문으로 바라면 법규정.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가 약관법 16조에서는 어떻게 됐죠? 약관법은 강행법규거든요. 일부 무효는 일부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먼저 법 규정을 먼저 보고 만약에 법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칙, 일부 무효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한다. 일부 무효 원칙은 뭐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일단 전부를 무효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 무효다 137조. 자, 두 번째는요. 138조. 여기서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때 무효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래야 돼.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부 무효란 말은 나올 수가 없고요. 이 무효행위 전환은 104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일지라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은 타인의 자죠. 타인의 자를요. 뭘 했다? 친생자 신고를 하죠. 친생자 신고를 했어도 이것을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혼인 외의 출생자죠. 혼인 외의 출생자를 여기서 혼생자 신고. 혼생자가 뭐죠?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를 하죠. 그럼 이것은 여기요 죄송해요. 이건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고요. 이것은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의 아이를 데려오면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친생자 신고는 무효이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입양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처음부터 입양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고요. 그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채권법 보면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거든요. 새로운 청약. 그러면 이것은 승낙을 뭐라 한다? 이것을 불요식행위. 청약도 뭐라 한다? 불요식행위죠. 그 말은 불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음이죠. 어음이 무효잖아요. 어음이 무효면 이것을 채권 증서요. 차용증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차용증. 그런데 차용증을요.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이 어음을 뭐란다? 어음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죠. 차용증, 채권 증서는요. 불요식.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무효이면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되지만 불요식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또 이제 여기서 또 뭘 보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그 유언이요. 유언. 우리가 비밀 증서요. 비밀 증서 유언이 무효이죠. 그럼 이것을 자필 증서 유언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언은 뭐죠?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유언은요. 일정한 방식이 있어요. 요식행위죠. 그래서 여기 유언은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고 이것은 요식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단독행위가 단독행위로 전환되고 요식이 요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불요식이요. 불요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데요. 여기요. 요식은 불요식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불요식은 요식으로 전환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모든 것은 요식은 요식으로 불요식은 불요식으로 다 전환되지만 불요식이 요식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특히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중요하고요. 자, 139조요. 139조는 무효행위 추인이죠. 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추인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죠. 인정되는 것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 세 가지는 무효행위 추인이 허용이 되죠. 안 되는 건요. 103조, 그다음에 104조, 그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은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지 않고요. 이때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효행위 추인할 때 추인 이렇게 나왔죠. 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잖아요.
효력이 없어.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인 것은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인 행위 추인이라는 것은 뭐다? 무효인 것을 알고 여기서 추인하죠. 추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뭐를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란 뭐죠?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새로운 법률을 본다. 언제부터? 그때부터요. 이게 바로 뭐가 다르죠? 무권 대리행위.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다르죠.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해서 유효가 돼. 소급해서 여기는 그때부터. 다른 말로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추인해야죠.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 즉 술이 만취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추인을 해야죠. 알고서 추인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이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죠? 따라서 무효인 것을 추인해서 무효인 것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새로운 계약, 소급표가 없다. 그런데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는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그때부터니까 소급표가 없는데요. 당사자간이요. 그럼 우리가 당사자간이 뭐죠? 당사자간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이죠. 채권적이죠. 채권적으로는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죠. 왜요? 당사자간이라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니까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죠. 따라서 당사자간에는 소급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107, 108조 비진이나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 이러면 나올 거예요. 비진이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법령인을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인으로 볼 수 있다. 가장매매로 무효인 법령인을 그 사실을 알고서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령인으로 본다. 그런데 가장매매가 무효인 것을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효인 법령인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을 조심해야 돼.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104조, 103조 이런 것은 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령인은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무효고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뭐를 보냐면 여기서요. 취소를 한번 보죠. 취소. 그럼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취소는 유동적이죠. 유동적 무효이죠. 유동적 유효죠. 취소는 유동적 유효.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하는 취소는 여기서 취소권자가요 1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취소를 못해. 이것을 법정돼 있다. 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취소할 수 있는가? 절대로 안 돼. 합의에 의해서는 취소가 할 수 없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 취소할 수 있어. 뭐가 있다? 첫 번째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요. 그럼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죠? 제한 능력자는 뭐죠?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요. 그래서 미성년 제한 능력자, 이렇게요. 특히 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한 경우는 취소를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착오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법정 제한 능력자 누구다?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이 있고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의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그러면 수권을 받아야 취소할 수 있다. 특별한 수권. 그 다음에 이런 경우요. 포괄승계인. 그럼 포괄승계인이 뭐죠? 포괄승계인 상속인이죠. 그래서 상속인은 취소권이 있다. 여기요. 특정승계인이요. 특정승계인은 뭐죠? 특정승계인이요. 특정승계인은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특정승계인은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어. 취소권만 승계를 안 돼.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해야 돼. 그래야 취소권자가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속인, 회사의 합병, 포괄 유정 다 취소권이 있죠. 법정 대리는 취소권인데 이때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일 때 법정 대리권이고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되죠. 능력자가 되면은 법정 대리권도 없어져. 소멸해.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권이 없으니까 능력자가 되기 전에 제한 능력자일 때 취소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추인권을 행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추인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취소를 하려면 여기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취소하려면 추인하려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취소하려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취소권은 법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법에 법정되어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취소는요. 상대방, 누구한테 취소하는가 이 말이죠. 상대방이 있다. 이때 취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을로부터요. 사기를 당해서 사기. 그러면 갑을 뭐라 한다? 취소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병이 을이 또 병한테 넘겼어. 이걸 제3자라고 얘기해요. 이때 우리가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가? 취소는 상대방한테만 취소를 하고요. 상대방의 승계인 제3자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제3자는요. 취소를 하죠. 선이 이냐 보호되고 악이 이냐 보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 안 되니까 제3자한테는 취소를 못해. 그러면 이 취소권자는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요. 누가 있다? 사기를 당한 사람 임의 대리인이요.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취소권을 수권받아야 되죠. 그러면 승계인, 매수인. 만약에 매수인이요. 이 사람을 특정 승계인이죠.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여기 미성년자죠. 갑이하고 을하고 있죠. 근데 이게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가요. 계약을 해서 을하고요. 근데 을이 또 이걸 병한테 넘겨요. 병한테.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 직접 상대방 을한테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을한테만 취소해요.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상대방 제3자는 어떻게 해요? 제3자는 선이고 악이고 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요.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 그러면 이 절대적 취소가 뭐죠? 절대적 취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이고 악이고 모두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요 상대적 취소라고 해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3자는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되죠. 상대적 취소.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그러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죠. 그런데 취소는 오직 누구한테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하지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직접 상대방한테 한다. 그럼 여기는요.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이걸 뭐냐?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취소권은 뭐죠?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관한 것을 뭐라 한다?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 제척기간 이렇게 제척기간.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됐죠? 그럼 여기가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이죠? 그럼 여기서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요. 어때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날.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그 다음에 성년이 된 날이죠. 취소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난 날이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죠.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취소할 수 있는 날 또는요 추인할 수 있는 날 또는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 알겠죠? 그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빨리 끝날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빨리 끝날 때까지. 그래서 10년이 지나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죠. 그러면요. 그 사실을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더 이상 취소는 못해. 둘 중 하나가 경고하면 취소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있죠?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이요. 만약에 여기서요. 제한능력자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한 경우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을 반환을 해. 그럼 여기서요. 현존 이익이란 건 뭐다? 현존 이익은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썼다거나 생활비 또는요 뭐 교육비를 썼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현존 이익이고 뭐냐면 보증금을 썼다거나 그런데 만약에요 누구한테 빌려준 돈은 현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왜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죠. 그럼 빌려주면은요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면 현존 이익인데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현존 이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요 우리가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그리고 보통 이거 말고 일반적인 취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요. 선인 경우는 뭐라고?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악인 경우는요.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취소돼.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일반적이라는 것은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요.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고 만약에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은요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뭐가 있냐?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취소할 수 있는요. 취소를 했다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죠? 그럼 여기서 취소를 하죠.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취소하면 어떻게 하죠? 취소하면 그것은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만약에 추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추인할 때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을 해야 돼.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해야 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취소 안 했죠? 취소 안 했으니까 이것을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 유동적 유효. 그래서 법률행위죠. 의사표시라고 해. 의사표시. 그래서 유동적 유효고 법률행위 추인하죠. 추인하면 이것을 확정적 유효가 돼. 확정적 유효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인하면서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무권대할 때 얘기했죠. 유동적인 것이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은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뭐냐? 추인하려면 유효가 되니까 먼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그럼 취소의 원인은 뭐고 소멸은 뭐죠? 취소의 원인이 뭐예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요.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되든지 제한 능력자 상태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하든지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든지 제한 능력자가 여전히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하든지 이렇게. 그걸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죠. 착오 사기 강박이다.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다.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후 다른 말로 착오나 사기나 강박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이 말이죠. 그걸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라고 그래. 두 번째는 법령의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이렇게요. 세 번째요. 추인의 의사표시,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의사표시 이렇게. 추인한다고 말을 해야 돼. 이것을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봐봐요. 미성년자가 17살 때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 취소의 원인 소멸 성년이 돼서 뭐라 한다? 내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내가 17살 때 계약을 해서
미성년자일 때 계약을 해서 내가 취소할 수도 있지만 추인의 의사표시, 추인한단 말이 뭐죠? 추인은 뭐죠?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나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가 있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법정 추인. 여러분 여기서 법정 추인은 뭐죠? 법정은 법에 정해져 있다. 법에 정해져 있다. 법정 그것은 추인이죠. 법에 정해져 있어. 법에.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 의사 표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알든 모르든 이 말이죠. 그다음에 추인 의사 표시 필요가 없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은 소멸해야 돼요. 그런데 알든지 모르든지 추인한다고 하는 의사는 표시할 필요가 없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이를 뭘 하지 않아야 돼?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게 중요하죠? 이를 보류하지 않아야 된다. 이때 이렇게 하고 나서 6개죠? 뭐다? 전, 이, 경, 담, 양, 강 이렇게. 우리가 스케이트 전희경 선수 있죠? 전희경 선수가 담양강에서 스케이트를 탄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여기는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렇게요. 여기는요 이행의 청구 이렇게요. 그다음에 경계, 담보, 제공, 전부다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강제 집행 이렇게,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이 6가지 이것을 하게 되면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봐버려. 이것을 뭐라 한다?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말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취소할 수 있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추인한다고 하는 말이 없어도 이를 보류하지 않고 전, 이경, 담, 양강 이 6가지 하게 되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가지를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가 하느냐? 첫 번째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6가지를 하죠. 6가지. 그럼 이것은 뭐로 본다? 추인으로 봐. 추인으로 본다는 것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그 말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이 말하고 똑같아. 문제가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추인이 뭐죠?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추인인 것은 취소권자가 전부다 일부를 이행,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경계, 취소권자가 담보 제공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다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상대방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냐? 여기서 상대방이 경계, 상대방이 담보 제공, 상대방이요 강제 집행 이렇게요. 강제 집행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로 본다? 추인으로 봐. 추인은 뭐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봐.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경계,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해, 상대방이 강제 집행. 이건 강제 집행이 뭐죠? 압류나 가압류 이런 거죠. 압류나 가압류. 강제 집행은요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이 말이고요. 경계는 뭐죠? 구채무를 소멸, 신채무를 발생하죠. 그래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한다. 이걸 경계라고 그래. 그래서 이건 상대방이요 3가지의 경우 이 3가지를 상대방이 하면 무조건 추인으로 봐. 6가지는요 취소권자가 6가지라면 무조건 추인으로 봐. 상대방은 3가지란 경우 추인으로 봐.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추인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것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를 암기한다? 지금부터 3가지를 암기를 해. 법정 추인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취소권자가든 상대방이 하든 상대방이 하든 무조건 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법정 추인에서는 이 3가지. 법정 추인에서 여기요 추인이 아닌 것,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 이 3가지. 추인이 아닌 것, 취소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다?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 상대방이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뭐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 상대방 이행 청구, 상대방 양도한 경우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다 말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중요한 말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단 말은 누구한테 이행을 청구하죠? 취소권자한테
취속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취속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취속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취속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알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여기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했다. 여기까지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해.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요.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추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했는데 이행했는데 여기요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 이른바 수령을 했다. 수령하면 이것은 추인이야. 추인이니까 이것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 취소권자가 전, 이경, 다만강 6가지 하거나 상대방이 경계나 담보적이거나 강제 표현한다. 그럼 무조건 추인이에요. 추인은 무조건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추인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지 마. 추인을 암기하지 말고 추인을 어떻게 본다? 전, 이경, 다만강 6가지. 누가 하든지 간에 무조건 추인이다. 이렇게 그냥 해놓고 나서 이것만 봐.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추인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말의 뜻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은 추인,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으면은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니까 똑같아.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 그러면 추인.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아.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단 말은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이행 청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방이 양도했다. 취소권자가 양도하면 추인.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만 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이행만 하면 추인이 아니야.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취소권자가 그것을 수령해요. 수령. 상대방이 이행을 하니까 그것을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 수령하면 그것은 뭐로다? 추인이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추인이니까 취소할 수 없어. 그래서 그건 추인이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수령한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취소권자가 수령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것은 수령 그래야지 추인이에요. 그런데 수령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전부 다 일부를 이행만 하죠. 이행 그건 추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 상대방이 이행을 했죠? 아직 취소권자가 수령을 안 했어? 그럼 추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 추인은 모든 경우에 추인으로 봐. 누가 하든지 간에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든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든 다 추인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해도 다 추인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한 경우 추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 3가지가. 첫 번째 뭐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그 말은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건 추인이 아니죠.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양도를 해. 그건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했다. 이행을 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죠.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을 했더니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 그러면 추인이야. 추인은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추인은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취소, 무효와 취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보냐? 이제는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다고요. 그다음에 또요. 우리가 또 뭐를 보냐면 그 법인 있죠?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